진짜 귀여워요. 현미 박사님 혹시 특별한 트리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앞에서 소개됐던 트리들이 상당히 크고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된 정말 거대한 트리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전 천문학자니까 천문학적인 스케일에서 얘기를 해야겠죠. 우주 스케일에 아주 거대한 트리가 있습니다. 우주요? 오. 혹시 트리가 보이시나요? 어디요? 어디를 봐야 되지? 이쪽으로 약간 삼각형 모양 저거 아닌가요? 네. 가운데 쪽을 주로 보시면은 사선으로 약간 원볼처럼 네, 보이실 거예요. 살짝 억지성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시원해요. 네, 실제로도 이름 자체도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아, 별칭이 그래요? 붙어 있고요. 오. 그리고 이 사진은 강원도 양구의 한 천문대에서 20cm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cm 요? 네. 20cm 요만한 망원경으로요? 네, 네. 그걸로 저렇게 된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관측이 가능한 렌즈 지름이 20cm라는 거죠? 네. 아, 렌즈 렌즈 지름. 이만한 걸로 만들었네. 이렇게 봤다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서. 이게 천문학자는 다 안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보구나. 네. 근데 제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우주 스케일이니까 이 크기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 뾰족뾰족한 부분에서 저 아래쪽까지 대략의 크기가 7광년입니다. 7광년. 네. 7광년? 선의 네. 길이가 7광년.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네, 저희가 광년이라는 단위는 빛의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잖아요. 1초 동안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30만 킬로미터를 7년 동안 가는 거리니까 저 끝에서 끝까지 210만. 네, 빛의 속도로도 7년을 가야 되는 거리인 거죠. 초대형 트리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저것도 크리스마스의 색깔인 붉은 색깔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게 왜 붉냐면은 주변에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것들이 수소 가스인데 별들의 재료가 되는 수소 가스에서는 저렇게 붉은 영역에 빛이 나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가운데 콕콕콕콕 박힌 밝은 푸른 색깔 별들이 새로 태어난 젊은 영한 별들이고요. 맞네요. 네. 되게. 근데 지금 제일 밝아 보이는 게 트리 아랫단 쪽에 보이는 건데 그게 태양 밝기랑 비교를 했을 때 8,700배 정도 밝은 별입니다. 와. 어쨌든 네. 크기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그런 게 전구도 지금 매우 몇 개야? 밝은 거죠. 저거 왜 기네스북에 안 올랐대요? 확실한 건 이제 저건 트리가 아닙니다. 네. 아니 실제로 별이 콕콕콕 박힌 실제 별이 박힌 트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제발 맞다고 해주세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바로 네. 어린 시절에 최고의 궁금증 저희가 모인 이유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산타. 그렇죠. 산타에 대한 궁금증. 우리가 오늘 의상을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Do you believe in Santa? No. I've never believed in Never believed in Santa. Yeah, Santa didn't come, so I know that he didn't exist. 산타 믿어 산타? 네. 네. 믿어요. Thank you, Santa. 교수님, 산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취조하세요? 질문을 그따구로 해요. 왜요? 아니 세계사 MC가 무슨 질문을 그따구로 안 합니까? 궁금해요? 아니 청문회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던 드는데. 적 있겠죠. 산타 대변인이십니까? 자, 산타가 있을까 없을까? 역사적 팩트로 보면 산타는 있습니다. 에? 그래요? 이름만 산타예요? 최초의 산타로 알려진 인물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인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산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세요. 산타 크루즈 아니에요?
뭐야? 저분이 산타 할아버지라고요? 네. 전혀 다른데? 일단 지금 산타보다는 훨씬 야위셨어요. 체중 관리를 잘 하셨죠. 너무 열일하셨나? 식단하시나 봐. 뭔가 수도승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수염이 살짝 있긴 한데 이렇게 더부룩한 수염도 아니시고 일단 표정 자체가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근진이다. 자, 이 인물은 3세기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죠. 그곳에서 태어난 니콜라스라고 하는 성인입니다. 성 니콜라스. 네. 들어봤어요. 성당도 있잖아. 막. 부모님을 일찍 여였는데 다행히 집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그래서 이렇게 시기에 딱 금수저셨습니다. 의외네요. 이 인물이 어쩌다가 이제 산타의 원조로 불리게 되느냐, 여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불쌍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되게 도와주고 싶어 했대요. 이제 도와줄 만큼 재력도 있고 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무슨 얘기를 듣냐면 마을에 이제 세 딸을 둔 호라비 얘기를 들어요. 근데 딸들을 결혼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가난하고 찢어지게. 그래서 딸들을 서창가로 내보내야 할지를 막 고민해야 되는 네.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니콜라스가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남들 모르게 돌려와 주기 위해서 밤에 이 가난한 호라비네 딸 셋 집에 가고서 창문 너머로 금덩이 3개를 던져주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행을 베푸셨네. 전설. 그런데 재미난 게 이 니콜라스 성인이 금덩어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금덩어리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디 떨어졌을까요? 바닥에 뭐. 하필 여기 딸 셋이 신고 있는 양말을 빨래를 하고 그거를 말려두려고 걸어놨는데 그 안으로 쏙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양말에 선물을 그렇죠. 넣는 양말에 거군요. 선물을 넣는 술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후 니콜라스 성인이 서기 343년 12월 6일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데요. 튀르키예 사람들은 이날을 니콜라스 성인의 이제 축일로 삼고 그 전날 밤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풍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풍습이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 그리고 이 이야기가 유럽으로 이제 퍼졌겠죠. 성인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니콜라스 성인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러 온다는 전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야.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던, 아무래도 선물을 주는 성인이니까 성인들 중에서도 이 니콜라스 성인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문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이미지로 알고 있는 빨간 옷을 입고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탄 이 산타클로스는 언제부터 나타난 건가요?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그 이미지는 미국에서 나타납니다. 미국인가요? 미국 하면 이민의 나라잖아요. 예. 18세기 초부터 이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옵니다. 근데 아까 임승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산타클로스가 신터클라우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부르다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마 그러면 언제부터 네. 도대체 이게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나타나게 됐는가? 이게 1823년 뉴욕에 있는 신학자 클레먼 클라크 무어라는 신학자가 니콜라스 성자의 방문이라는 시를 발표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찍소리 없이 고요한 밤, 집 꼭대기까지 날아왔네. 니콜라스 성자가 썰매에 장난감을 가득 싣고 작은 썰매와 8마리의 작은 술록. 반짝이는 그의 눈, 즐거움이 가득한 보조개, 장미 같은 뺨, 체리 같은 코, 활처럼 휜 작은 입, 눈처럼 새하얀 턱수염, 통통하고 포동포동한 유쾌한 요정. 총 56행으로 작성된 시인데 이게 술록이 끄는 이게 썰매를 타고 지붕 위를 날아가며 굴뚝 안으로 해서 이 집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처음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썰매 술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산타의 이미지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시가 1823년 12월 23일 뉴욕의 작은 신문인 트로이 센티널이라는 신문에 실렸는데 실린 그날 신문이 매진됩니다. 그리고 전 미국에 이 신문의 시와 함께 신문에 실린 이 그림이 이제 미국에 퍼지게 되면서 오늘날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이제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낸 거구나.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산타클로스 이미지가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지금 김봉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산타의 현대적인 이미지 보셨잖아요. 네. 근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음악, 네. 캐롤 같은 느낌이 좀 떠오르지 않으신지. 깨꼬다 구주 오셨네 막 이런 거. 아 그래요? 흰눈 사이로 이거 아니? 근데 아까 그 모습 있잖아요. 산타가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You'd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He's making a list, checking it twice, gonna find out who's naughty and nice. 한국에서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아, 안 되죠. 울면 안 울면 돼요?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렇게 시작하는 캐롤이죠. 이 캐롤 자체가 1934년이에요. 미국의 한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 발표됐는데 즉각적인 대히트였습니다. 24시간 만에 3만 개 이상의 레코드가 팔려 나갔어요. 와, 24시간. 그리고 이 당시는 그 음악을 직접 듣는 매체보다는 집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보의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한 히트곡의 조건이었거든요. 이게 50만 본의 악보 주문이 밀려들었다고. 그래서 이 노래는 노래를 부른 아티스트만 수백 명이 넘고요. 지금도 수많은 아티스트에 의해서 매년 새롭게 커버되고 있는 그야말로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Better not pout. I a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대히트네.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평론가님. 근데 이 노래 가사 속 보면은 울면 안 돼를 강조하거든요. 네. 왜 울면 안 된다는 게 아까 저희가 또 배웠던 그 내용 중에 악마가 때릴까봐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신테클로스의 이미지 좀 엄하고 근엄한 그런 이미지가 반영된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이 신테클로스가 한 해 동안 애들이 착한 일을 했는지 못된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장부처럼 빨간 책이 있어요.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고 못된 짓을 한 애는 산타의 방문을 받지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가사에 녹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 잘 들으라는 얘기죠. 한 해 동안 말 잘 들어라. 대부분의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어른들이 맞아요. 듣고 싶은 얘기거나 이루어졌으면 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편하게. 사실 캐롤 중에서 가장 비교육적인 캐롤입니다. 조건부. 어른들을 위한 캐롤이고 맞아요. 사실 12월 초에 이제 이 노래 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초비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된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부채질을 하는 게 말 안 듣는 아이, 말썽 부리는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물 못 너 받겠다.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주신다고 이제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12월 24일 밤까지는 참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늦게 배워도 될 처세술을 맞아요. 일찍부터 몸에 익히도록 종용하는 노래인 것 같아서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책임 회피도 되잖아. 선물 안 줘도. 산타 할아버지가 네. 야 누구 잘못했나 보지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는 항상 이제 쿠키랑 우유를 꼭 밤에 놔두고 잡니다. 그럼 이제 와서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쿠키도 먹고 우유도 마신다. 그래서 우유랑 쿠키 안 놔두면 또 선물 안 주고 간다라는 또 이런 불안감도 있어요. 조건적이네. 그럼 산타클로스가 악마 같은 조수도 데리고 다니고 아이들을 좀 무섭게 혼내고 꾸짖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뭔가 푸근하고 껄껄껄 웃는
그런 인상의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산타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 게 갑자기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는 게 쉽진 않지만 이게 광고 모델이 되고부터라고 해요. 광고요? 네, 산타가 광고 모델로 발탁되자 갑자기 성격이 좋아졌습니다. 상업적이네. 네. 자본주의 산타네. 그럼요. 일단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코카콜라? 네.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코카콜라가 이렇게 산타클로스를 광고 모델로 선택을 하면서 지금의 산타의 우리가 아는 비주얼적인 모습이 확립이 됐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빨간 맛. 그죠. 빠빨간 맛. 네. 근데 과연 그러면 코카콜라는 왜 굳이 산타클로스를 광고 모델로 선택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선물을 주는 사람입니까? 오. 성우 니콜라스의 좋은 이미지를 쓴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근데 콜라라는 음료와 계절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지. 겨울에도 마시는 음료다. 아, 정확합니다. 콜라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는 이미지가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코카콜라가 이제 역발상 마케팅을 한 거죠. 겨울에도 상쾌하게 마실 수 있다. 와. 마시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모델로 발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게 대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영리하네. 네. 그래서 1931년이에요. 미국의 화가이자 광고 일러스트레이터였는데요. 썬더블룸에게 긍정적인 산타를 한번 그려주면 어떠냐. 그래서 썬더블룸이 니콜라스 성자의 방문해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뭐 아이들의 편지를 읽고 장난감도 배달해주고 또 이렇게 인자하고 허허허 웃는 유쾌한 이미지의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재탄생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인기가 많았죠. For perfect refreshment, serve ice cold Coca-Cola. Best love. Porque no importa. 박사님, 근데 전 진짜 궁금했던 게 있어요. 25일 날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가. 그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다녀야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마 모두가 궁금해하는 과연 그 산타와 루돌프가 하룻밤 만에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무사히 배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죠. 계산적으로 한번 해봤을 때. 네. 가능하죠. 산타가 20억 명이면 되죠. 그렇죠. 산타가 여러 명이어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만약에 산타가 한 명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하죠. 어린이가 있는 집이 몇 억은 될 거 아니에요? 네. 숫자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은 5살에서 14살까지 산타의 존재를 믿는 이 어린이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한 집에 2명의 아이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산타가 찾아가야 되는 집이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6억 가정.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니까 육지 면적만을 계산하면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진짜 바쁘시겠네요. 네. 피곤하시네요, 과학자. 네. 그래서 1초에 3,470km를 움직여야지 하루 동안 안정적으로 선물을 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나? 연발탄 같은 걸로 이렇게 쏴야 될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빵빵빵빵 이렇게 쏘고 이동하고 쏘고 가야 그 정도. 그 굴뚝으로 들어가게 다다다다 쏘고. 그치. 뭐 이렇게 쏘던가 가야지. 네, 그러니까 총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총이 1초에 가는 속도가 한 1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산타의 썰매는 총알보다 3,470배나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 정도면 산타 할아버지 녹으시겠는데요? 그럼요. 안 보이겠네요. 근데 이제 루돌프는 술록이잖아요, 결국에. 대체 어떻게 사슴이 이 물리학의 속도를 뛰어넘는 빠르기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술록은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동물이에요. 빨라요? 네, 그래서 하루 만에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우리 단거리 육상 선수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시속 64에서 80km로 네? 달릴 수 있어요. 와. 고속도로 달려야겠는데요? 우와. 네. 하지만 근데 이게 수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이제 산타가 또 루돌프를 개량해서 유전공학적으로 와. 20만 배 빠른 속도로 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정작 개량. 이게 약간 무서워지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산타가 그 정도로 배달을 하려면 과하게 집약되어야 된다. 와. 발업슬록. 네. 와. 근데 또 박사님이 이 그 뭐야 배달 속도 계산하실 때 또 놓친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산타가 뭐 혼자 다닙니까? 짐을 많이 싣고 다니죠. 선물도 엄청 들어야 되죠. 또 그 산타 자체가 2억 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로봇도 아니고 그렇죠. 루돌프가. 산타가 이제 짐을 싣고 다녀야 되니까 우리가 그 무게를 또 무시할 수가 와, 없거든요. 어마어마한데. 우리 그것도 과학자들이 조사를. 네, 그럼요. 연구비를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연구비? 이런 건 이제 심심할 때. 제가 국 가면 이거 지원 안 해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12억 명 어린이를 위한 네. 선물을 실어야 되니까 만만치 않겠죠. 선물 한 개당 무게가. 네, 저희가 산타 할아버지의 체중은 그분의 프라이버시니까 지켜드리는 걸로 하고, 네, 나머지 선물만 생각을 해보면 한 아이한테 1kg짜리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kg짜리를 하면은 몇 킬로가 되는 거죠? 12억 킬로. 그렇죠, 12억 킬로가 가긴 킬로그램이죠. 네. 네, 근데 유조선이 보통 1억 킬로그램이래요. 네, 그리고 비행기로 따지면 2,400대가 나를 수 있는 양을 끄는 겁니다. 지금 동심 파괴를 안 과학적으로 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막 팩폭을 계속 그냥 심장을 계속 때리는. 나는 이게 박사님이 되냐? 산타 돼. 매니아 애기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앉혀놓고요. 네, 앉혀놔. 아유, 그럼 과학도 미움받겠네요. 큰일 났네. 와, 될 근데 것 같아, 진짜 될 것 이런 같아. 계산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근데 네. 이게 또 계산으로 저렇게 하면 저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사실상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밤에 산타 할아버지 보겠다고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려운 얘기죠. 와.